지난 2월 15일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가던 새벽 시간, 주말을 맞아 조금 늦게 잠자리에 든 남성은 위층에서 들려오는 소음에 잠시 멈칫했다고 합니다. 한 2시 정도 돼서 딱 잘라고 누웠는데 계속 쿵쿵대가지고 혹시 뭔일 있나 위에 올라가 봐야 되나 하다가 새벽 2시경 뭔가 쿵쿵대는 소리가 나더니 몇 분 지나지 않아 잦아들었다는 소음. 별일 아니겠거니 하고 남성은 이내 잠에 들었다고 합니다. 생각지 못한 소식이 외부로 알려진 건 그로부터 1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새벽 3시 경찰서로 남편이 사망한 것 같다는 한 여성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과 구급대가 출동했고 신고한 여성의 집에 들어갔을 때는 한 남성이 거실 카페 뒤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다고 합니다. 출혈량 자체는 꽤 있었던 기억이 남아요. 주변에 좀 다량의 출혈이 있었던 걸로. 얼굴 앞쪽으로 피가 좀 고여 있었고. 의식은 아예 없는 상태셨어요.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안면부에 심각한 부상을 입은 남성. 머리 주변에는 다량의 혈흔이 고여 있었습니다. 외부 침입의 흔적은 없었고 집안에는 부부 둘만 있던 상황. 신고를 한 여성은 자신이 벌인 이름을 순순히 인정했다고 합니다. 그 말다툼 중에 그 홧김에 술병을 휘둘렀다고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담근 술이 담긴 술병이었고요. 그 머리를 타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수상해로 현행범인 체포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아내 윤 씨. 보드카 대신 담금주가 가득 담겨있던 양주병에는 붉은 혈흔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의식을 잃은 남성은 곧장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고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온 형제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 모습이 선해요. 병원에 갔는데 이렇게 머리에 가지 같은 게 대놨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만져봤어요. 어떻게 됐나 하고 봤더니 여기가 아주 그냥 이렇게 패여 있더라고요. 뒤쪽이. 그러고 형제들이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머리 쪽 부상이 심했던 남자. 응급치료가 계속됐지만은 이송된 지 11시간 만인 오후 2시경 남성은 끝내 사망했습니다. 사인은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 손상. 손상 정도로 봤을 때 병원 이송 때부터 소생 가능성은 희박했던 걸로 보입니다. 수차례 가격당한 걸로 보인다는 머리 손상, 게다가 바닥뼈 골절까지 나타나는 건 엄청난 강도의 충격이 있었다는 걸 의미한다고 합니다. 사망한 남성이 누구인지 알려지자 파장은 더 커졌습니다. 부동산 공법 분야 1타 강사로 활동했던 최 모 씨가 아내가 휘두른 양주병에 맞아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법을 강의하는 최성진입니다. 아니구나. 실무도 최성진입니다. 사망한 남성은 부동산 공법 분야 1타 강사 최성진 씨. 공인중개사 수험생이라면 그의 이름을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25년 넘게 강사의 길을 걸으며 수많은 합격생을 배출한 최성진 씨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제자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100명 100명 다 그랬어요. 과로 사태 때문에 그랬구나. 그만큼 과로 하셨었거든요, 항상. 충격적이었죠, 진짜. 그 원인이 이제 너무 가혹하잖아요. 부고장에 아내의 이름이 없는 걸 의아하게 여겼다가 내막을 알고 깜짝 놀랐다는 제자들. 그제야 생각나는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냥 우스갯소리로 나는 그냥 집안에서 서열의 꼴찌다. 퇴근하고 집에 가면 반겨주는 게 사랑이라고 강아지가 있는데 그 친구밖에 없다. 강의 중 농담처럼 던졌던 얘기는 가정의 불화를 내비쳤던 걸까? 갑작스런 부고로 모두가 상심에 빠져있던 그때 갑자기 장례식장에 찾아와서 저희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장례식장에 나타난 뜻밖의 얼굴은 바로 최 씨를 살해한 장본인이자 아내인 윤 씨였습니다. 고인 형제들의 제지로 빈소에 들어오지 못한 윤 씨는 자신도 할 말이 있다는 듯 울먹거리며 그날 얘기를 털어놨다고 합니다. 처남을 왜 죽였냐 물어봤는데 계단에 털썩 주저앉더라고요. 그러면서 외간 여자랑 통화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화가 난 것 같다 얘기하더라고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위험이 없다는 이유로 풀려나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되면서 장례식장을 찾았던 아내 윤 씨.
경찰 조사에서도 그녀는 남편의 외도가 사건의 발단이라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윤 씨 진술에 따르면 그날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남편의 외도 문제로 말다툼이 시작이 됐는데 술에 취한 남편이 화를 내더니 돌연 부엌에서 칼을 들고 와 위협했다고 합니다. 놀란 나머지 집 안에 있던 양주병을 들고 방어하다가 어쩔 수 없이 이를 휘둘렀다는 윤 씨. 이 과정에서 남편이 머리 쪽을 맞고 쓰러졌다는 겁니다. 분명 피해자 머리맡에서는 남편이 집어들었다는 부엌칼과 아내가 휘둘렀다는 양주병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주장에 대한 법의학자의 의견은 사뭇 달랐습니다. 바닥배 골절까지 오는 건 드물어요. 차량이 역과하거나 또는 강한 가게가 있을 때 이쪽에 충격을 이동시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닥배까지 같이 갈라져요. 법의학적으로는 한쪽 면이 지지되는 상태에서 반대쪽에서 가격이 심해졌을 때 그게 좀 합리적이라고 보여져요. 차량이 두개골을 밟고 지나가는 정도의 강한 위력이 가해져야 생길 수 있다는 바닥뼈 골절. 치명적인 머리 손상으로 봐 피해자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강한 공격을 당한 걸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살인의 고의가 있는 행위라고 봐야 되나요? 당연히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 정도인데. 남편이 칼을 들고 위협해 양주병을 들었을 뿐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는 윤 씨. 지난 4월 살인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에 있습니다. 2010년경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띠며 관심이 몰리기 시작한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 업계 최고 학원의 대표 1타 강사였던 최성진 씨. 학원 수강생 10명 중에 7명은 최성진 씨의 강의를 선택했습니다. 늘 교재가 너덜너덜해질 만큼 성실하게 강의 준비를 했고 암기가 중요한 과목 특성을 고려해 암기법을 끊임없이 연구에 전수하며 수험생이 한 명이라도 더 합격하기를 바랬던 최성진 씨.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라며 흔쾌히 개인 번호를 공개했고 계속되는 수강생들의 질문에도 늘 꼼꼼하고 다정하게 답을 해줬다고 합니다. 퇴근 후에도 개인 채널과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며 제자들과 친근하게 소통했던 최성진 씨의 하루 일과에는 새벽까지 늘 제자들이 함께였습니다. 하나같이 완벽한 강사로 그를 기억하는 제자들. 사건 후 자필로 보내온 제자들의 수많은 엄벌 탄원서는 그간 성실히 살아온 그의 삶을 대변하는 듯합니다. 일뿐 아니라 가정에도 충실했다는 최성진 씨. 최성진 씨 휴대전화의 안에는 가장 소중한 내 사랑으로 저장돼 있습니다. 아내와 찍은 사진으로 가득한 메신저 프로필은 단란한 가정을 떠올리게 합니다. 18년 전 38살의 동갑내기로 만나 가정을 꾸린 두 사람. 최성진 씨는 초원이었고 윤 씨는 재혼해 당시 10살 넘은 아들도 둘 있었지만 가족들에게는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주중에는 서울에서 강의를 하고 주말에만 평택 집에와 주말 부부로 생활했다는 최성진 씨. 평일 강의를 마치고 주말을 함께 보내기 위해 집으로 돌아오는 남편을 늘 마중 나갔다는 아내 윤 씨. 최성진 씨는 강의 중에도 스스럼 없이 가족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우리 집에 아들놈이 경기거든요. 근데 출근 시간이 저하고 겹쳐요. 마누라 한 칸, 아들놈 한 칸. 저는 싱크대에서 씻어야 돼요. 아침 출근 준비를. 우리 와이프 삐질 때 내가 맨날 써먹는 거예요. 내 안에 너 있다. 내 안에 우리 와이프 있답니다. 그럼 씩 웃고 끝나요. 그저 행복하게만 보였던 최성진 씨 가족과 부부 사이 비극의 전조는 전혀 없었던 걸까? 윤 씨와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을 찾던 우리는 어렵게 그녀의 지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금술도 좋았어. 거의 사건 있기 제가 집에는 안 들어본다고 막 그러길래 왜? 그랬더니 여자 있는 것 같아. 막 그러면서 한 달 동안 안 들어오고 막 울고 그랬어요. 나한테. 작년 11월경부터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고 있던 걸로 보이는 윤 씨. 나 미치겠어 진짜. 진짜 얼굴 본 지가 한 달도 넘는데 어디 가서 있는지 저기도 안 하고. 윤 씨는 지난해 11월 남편에게 한 여성이 보낸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확인하고 그 여성과 연락을 시도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아내 윤 씨가 의심한 여성은 누굴까? 우린 유가족의 동의를 얻어 최성진 씨 휴대전화를 포렌식계 이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2015년부터 최근까지 통화 내역과 문자, 메신저 내용을 복원할 수 있었는데 이미 삭제된 통화 기록이나 메시지는 복구할 수 없었고 지난해 11월을 전후해 최근까지 윤 씨가 봤다는 메시지는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최성진 씨와 다정하게 주고받은 몇몇 메시지가 있었지만은 모두 그의 제자로 보이는 사람들. 그렇다면 윤 씨가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던 11월 두 사람의 대화에서 이미 갈등이 드러나지 않았을까? 지난 11월 일상 대화를 주고받는 두 사람. 이전 대화와 비교해 특별히 달라진 점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주말 부부로 지내는 만큼 일과를 확인하거나 공유하는 게 대부분인 두 사람의 대화. 그런데 12월 초 최성진 씨의 의미심장한 메시지 하나가 눈에 띕니다. 최성진 씨 휴대전화 속 통장 거래 내역을 살펴보니 그는 매월 받는 강의료의 반 이상을 아내와 아들에게 송금한 걸로 확인됩니다. 돈을 버는 건 최 씨였지만 돈을 관리하고 경제권을 쥐고 있는 건 아내였던 걸로 보입니다. 우리 마니 아침에 눈 뜨니까요, 눈 오는데 발로 차더라고요. 그래서 돈 벌어오라고. 내내 열심히 일만 하다 단 한 번 제대로 여유를 부려보지도 못하고 사망한 그가 안타깝다는 주변 사람들. 그날의 다툼은 재산과 관련된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었을까? 이 사건에서 이제 아내가 1순위 상속인이었는데 그 상속 결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재산을 물려줄 사람을 살해를 하거나 살해 시도를 하거나 혹은 뭐 상해를 입혀서 사망케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상속 결격이 돼서 상속을 못 받습니다. 외도도 경제적 문제도 갈등의 이유로 아직까지는 뚜렷해 보이지 않는 상황. 몇 차례 위기가 있었던 걸로 보이지만은 심각한 다툼이나 이혼까지 나아가진 않고 부부 사이를 유지해왔던 두 사람. 그는 2023년 급성 인후염으로 인한 폐 감염으로 큰 수술을 받았는데 지인들은 앞만 보고 달리던 최 씨에게 당시 수술이 큰 변곡점이 되었다고 기억합니다. 죽을 뻔한 공포를 경험하고 난 뒤에 남은 삶을 즐겁게 살고 싶다는 얘기를 자주 했다는 최성진 씨. 하지만 아내의 생각은 조금 달랐던 걸로 보입니다. 오빠, 저 사람 저 강의 언제 끝날지 몰라. 그럼 나중에 먹고 살아야지 우리도. 아니 앞으로 남은 게 30년 40년 남았는데 인생이 다 써버리면 어떻게 해. 응? 이제 돈 모으기 시작하는 건데. 근데 얘는 그 생각인데 제 생각은 돈 벌면 좀 쓰자. 그 주의. 어느 수준 성공 궤도에 올랐음에도 최 씨가 계속해서 절약해야 했던 이유는 윤 씨의 이런 걱정 때문이었을까? 최 씨는 수술 이후 안 하던 쇼핑도 하고 자신의 삶을 즐겨보려 한 것 같지만은 그의 이상과 현실은 꽤 멀었던 걸로 보입니다. 여보, 난 너무 불쌍해. 난 돈 버는 기계 안 놀아봐서 놀지도 못해.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란다. (4억) 전세금만 해줘. 나머지는 다 줄게. 나도 좀 편하게 살자. 피해자로서는 이 관계가 자기에게는 더 이상 행복을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나 힘들다, 뭐 날 좀 놓아달라. 이 대화가 있었을 때 보면은 가해자인 부인이 그 문자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아요. 내가 공감과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하다 하는 느낌을 피해자는 받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적어도 살인 그 당시에 행위자의 주된 감정은 분노. 이 남자가 확고부동하게 너와의 관계를 이제 그만하고 싶어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순간 이 여성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정도의 임팩트가 생겼을 거예요. 전문가들은 사건 현장에서는 최 씨를 향한 윤 씨의 분노가 읽힌다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끝나버린 부부 사이. 산자와 죽은 자, 가해자와 피해자로 영원한 이별을 맞았습니다.